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유아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올해 2023학년도 유치원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격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략히 저의 공부 방법과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경기도에 응시하였고 두 번째 도전 끝에 재수 때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강과 인강을 병행하여 공부하였고 초수와 재수 모두 박수민 교수님 강의 연간 패키지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따로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공부에 올인하여 하였고 또 저는 2년 모두 같은 선생님과 오프라인으로 짝스터디를 진행하였어요. 그래서 짝스터디를 통해서 대부분의 공부를 그 선생님과 함께 했고 또 그 외에 고시문이나 법 같은 부가적인 공부는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짝스터디 선생님께서도 저랑 1차 그리고 2차 준비 끝까지 함께 하면서 같이 최종 합격하였는데요. 이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격수기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것이 합격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을까 좀 고민하고 되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선생님들께 합격을 위한 3가지 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회독의 힘인데요. 내용을 반복해서 다루고 또 반복해서 인출을 하는 것이 저에게 합격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과 강론 강의 기간 동안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강의 교재인 기본서를 같은 교재를 각각 2권씩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략히 그 교재를 각각 A책과 B책이라고 칭하자면 먼저 사진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A책에는 어떤 강의를 예쁘고 깔끔하게 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오로지 강의 듣는 내용에 집중하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르고 간략하게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즉시 오른쪽에 보이는 B책에 이제 그 해당 범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나름대로 구분한 형광펜으로 밑줄도 치고 그리고 A책에서 간략하고 빠르게 했던 필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2권씩 활용하여 한 번 더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또 필기를 다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복습의 효과가 있었고 또 제가 어떤 내용을 여전히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또 내용을 조금 더 견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로 왼쪽 책은 1차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빠르고 간략하게 필기를 한 부분이고 오른쪽 책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깨끗하게 옮겨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깔끔히 정리한 B책은 영역별로 그리고 개론은 3개 영역별로 스프링 제본을 해서 1년 동안 그것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제가 개강론 강의를 듣는 기간에 가장 중요하게 지키며 공부를 했던 부분은 강의 듣기, 그리고 내용 이해와 정리, 그리고 강의 내용 암기 이 3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매일매일 공부를 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저의 어떤 휴일이나 그리고 오프라인 스터디 등의 일정을 이제 고려해서 매주 올라오는 강의를 4일에서 5일에 걸쳐서 하루에 1강 정도씩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고 매일 강의를 듣자마자 이렇게 2번째 책에 다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 시간에 바로 암기하고 끝날 수 있도록 이 3가지 내용을 한 세트로 묶어서 매일매일의 주요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권화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그 교수님 기본서로만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개강론 강의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 기간을 쭉 거치면서 교수님께서 새로 해주시는 말씀이나 제가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들,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포스트잇이나 책의 빈칸에 나름대로 추가하고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 기본서 자체가 저의 하나의 단권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강론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 기간인데요. 저는 문제풀이 시험지를 총 2부씩 인쇄하여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부는 실제 시험을 보듯이 문제를 풀었고, 나머지 한 부는 스프링 제본하여 문제풀이 책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문제풀이 책은 이제 사진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먼저 답안지의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저의 주관대로 제가 쓴 답이 조금 정답인 것처럼 관대하게 채점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다 옮겨 적고 그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외우려고 했습니다. 서술형의 경우에는 답안을 옮겨 적는 시간이 물론 꽤 걸리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모범 답안을 보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문에 대한 필기와 문제 보기에 대한 필기의 그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따로 구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용을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문이나 문제, 보기 등에 제시된 내용 중에 꼭 암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나 구문, 어떤 표현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초록 색깔 색연필로 네모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해두어서 나중에라도 잊지 않고 암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문제들은 틀린 문제, 맞은 문제 모두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반복해서 읽고 또 암기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회독을 했고, 회독을 한 문제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항 번호에 노란 색깔 형광펜을 칠해서 이 문제는 내가 봤다 하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저는 초수 시험 때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대문항 한두 문제를 시험지에는 적어놓고 아예 답안지에 옮겨 적지 못하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초수 때는 인강으로 모의고사를 수강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제가 인터넷 강의 연간 패키지를 수강했지만 모의고사는 따로 또 직강을 신청해서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시간 관리를 최우선으로 좀 신경을 쓰고 연습을 했던 저에게는 직강으로 모의고사를 수강한 것이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논술과 교육과정 A, B 그 3교시를 한 번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좀 긴 시험의 흐름을 미리 적응하고 연습하고 또 시간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 연간 패키지와 모의고사 직강반을 모두 수강했기 때문에 직강반에서 나눠주는 시험지로 시험 문제를 풀고 집에 돌아와서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다시 한 부를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프링 제본해서 또 문제풀이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책을 만들었습니다. 문제풀이 때는 제가 틀린 문제와 맞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다루었지만 모의고사 기간에는 이제 시험 때까지 남은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항번호에 슬래시를 해서 틀린 문제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해둔 좀 헷갈렸던 문제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새로 나타난, 새로 알게 된 개념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다루고 확실하게 알게 된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다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이나 암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은 그 모의고사 답안지에 교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설명 자료들을 그냥 잘라서 책에다가 붙여버렸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 기간에는 일단 정리해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해도 시간이 되지만, 모의고사 기간에는 정말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라붙인 그 순간에 이 내용을 모두 암기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내 걸로 만들고 간다는 마음으로 암기하고 이후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모의고사 기간에 배우고 암기했던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도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개강론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1년 동안 쭉 유지해왔던 공부 방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슬 스터디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짝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한 방법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강의 일정이나 공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주일간 함께 공부할 범위를 정하고 그 일주일간 각자 그 내용을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면서 공부하고 일요일에 만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오프라인 구슬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에 나와 있는 표처럼 개론 영역 중에 발달 공부를 하는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발달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 만나서 발달 구슬 스터디를 하는 것인데요. 구슬 스터디는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뽑기 종이를 만들었어요. 각 영역의 목차가 담긴 뽑기 종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뽑고 그 뽑은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 선생님에게 그냥 전부 다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선생님은 또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빠진 부분이나 틀린 부분을 추가하여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키너를 뽑았다면 스키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왼쪽 사진은 예술 영역의 그 백지 사진이고요. 뽑기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전 영역의 뽑기 종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하는 영역의 뽑기 종이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 쉽게 색깔도 다르게 만들었고, 시험 바로 전주 일요일에는 그냥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전 영역 구슬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또 1년간 유지했던 공부 방법은 백지 쓰기입니다. 백지 쓰기는 우리 박수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공부 방법이죠. 저와 짝스터디 선생님은 일주일간 해당 범위를 공부하고 일요일에 구슬 스터디를 하는 것과 병행해서 또 다른 영역을 일주일간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사전에 백지 쓰기 그 범위 영역을 같이 정해서 일주일간 자신의 스케줄대로 백지 쓰기를 하고 일요일 날에 이제 카톡으로 인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일주일에 구슬 스터디 공부와 백지 쓰기 공부를 하게 되는 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2개의 영역은 계속해서 인출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백지를 하루에 한 번에 하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영역을 6개 혹은 5개로 쪼개서 일주일간 백지 쓰기를 정해진 양만큼 하고 그 일요일에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백지 쓰기는 각 영역의 목차를 미리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고 백지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자연탐구 중에 수학교육 부분의 목차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목차는 제가 박수민 교수님 카페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백지를 인출한 사진인데요. 파란색 펜으로 쓰여진 부분은 방금 보여드린 목차이고, 이제 백지를 다 마치고 나서 책을 다시 보면서 틀린 부분이나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와 같이 저는 구술 스터디와 또 그 다른 영역의 백지 쓰기 스터디를 이제 세트로 해서 쭉 공부를 유지했고, 시험 바로 직전에 한 회독을 할 수 있는 몇 주간에 걸쳐서는 좀 양이 적은 강론 영역이나 아니면 개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좀 묶어서 구술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백지는 2영역씩 묶어서 백지 인출을 하는 것처럼 조금 융통성 있게 그 범위를 조정하고 마지막에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는 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효과를 보았던 공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매일매일 전화 퀴즈입니다. 이것도 제가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했던 건데, 저희가 아침이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개강론 관련된 내용을 서로 2문제씩 내고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좀 암기를 체크할 수 있는 위주의 그 내용을 냈고요. 이 전화 퀴즈 같은 경우에는 구술 스터디와 백지 쓰기를 하지 않는 다른 영역의 문제들을 일부러 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안에 가능한 많은 영역의 내용들을 조금씩이라도 기억하고 인출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매주 영역 범위를 정해서 전화 퀴즈를 했는데, 재수 때는 그냥 전체 개강론 전체 영역으로 전화 퀴즈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좀 더 긴장하고 준비하게 되고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위한 2번째 힘은 바로 스터디의 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짝스터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짝스터디에 대한 내용과 또 부가적인 공부들은 제가 온라인 스터디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의실 공부입니다. 이 회의실 공부도 역시 함께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회의실 공부를 정말 공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험 끝나고 회의실 문제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라고 아쉬워할 정도로 정말 공들여서 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쭉 반복해서 했고, 이 사진과 같이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일주일간, 그래서 총 3주에 걸쳐서 한 세트로 공부했습니다. 이해자료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해설서로 이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정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각자 매일 정해진 회의실 부분의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날 밤에 전화로 그 각 영역의 각 범위에 문제를 내고 맞추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문제는 이렇게 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 혹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카톡으로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빈칸을 채워넣는 문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회의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사실 2차 준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함께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회의실에 대한 기초가 너무 탄탄한 것 같다라고 말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의실 공부는 1차를 위해서도 2차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간 것을 생각했을 때도 탄탄히 공부를 해두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경기도 2차 수업 나눔에서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어서 회의실 공부는 열심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의쓰기 스터디입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랬지만 어떤 것을 특징을 쓰시오 아니면 정의를 쓰시오 하는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아니어도 답안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단계이다 아니면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와 같이 답안에 조금 그 정의를 담아주면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정의를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스터디를 만들었는데요. 저까지 3명의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범위를 정해서 단톡방에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무엇을 정의하시오 하는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받은 사람은 2분 내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활동심층 삽입교수를 정의하시오 라는 문제가 올라오면 2분 내에 지금 선생님께서도 거의 1분 내에 그리고 문제를 받자마자 이렇게 정의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를 만들었던 이유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쓰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정의쓰기 스터디에서 올라왔던 문제들은 얇은 작은 공책에 모두 옮겨 적었어요. 영역별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 스터디에 올라온 이 정의들만이라도 정확하게 외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정의들이 다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도 이것만 들고 가서 봤어요. 그래서 초수 때 보니까 책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볼 시간도 없고 눈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계가 정리된 종이와 이 정의가 정리된 공책만 들고 가서 쉬는 시간에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공책에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법 스터디입니다. 법은 정말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법 스터디를 빈칸 넣기 스터디도 해봤는데 빈칸 넣기 스터디를 해보니까 제가 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빈칸 위치를 외워서 기계적으로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법 문제를 그 법 조항을 인용해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좀 제시문에 대화로 녹여서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유형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빈칸 넣기가 아닌 좀 다른 방법의 공부를 고민을 해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쓰기 스터디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 영역을 이제 정해놓고 저를 포함해서 3분의 선생님과 또 마찬가지로 법 문제를 올리고 2분 내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스터디는 10월부터 딱 바짝 한 달간 진행을 했던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우리가 그냥 이 한 달 동안 이 스터디에서 주고받는 법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무 구석구석 내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생각했을 때 나올 법한 문제를 내자라고 이야기해서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나온 1년에 한 번 그 법 문제도 여기서 같이 다루고 들어갔던 문제라서 저는 그 문제를 보고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답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건강안전 스터디인데요. 건강안전 스터디는 거의 1년 가까이 백지 인출의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스터디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범위를 나누고 이렇게 백지 쓰기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시문 그리고 안전조항 스터디입니다. 이 부분도 참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백지 쓰기 인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시문과 7대 안전, 아복법 안전 조항을 다 다룰 수 있도록 범위를 나누었고, 이렇게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수기 백지 쓰기로 백지 인출을 해서 선생님들과 매일매일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가면서 첫 하루의 공부의 시작을 딱 이걸로 하고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고시문이나 안전조항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이 부분은 단수 암기이기 때문에 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외우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2년간 또 공부를 해보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본 결과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용을 외우고 봐도 볼 게 너무 많아서 그 시기에 이 고시문과 안전조항을 외우기는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되는 데까지 외우고 들어가자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상반기 때 좀 시간이 넉넉할 때 미리 외워두고 매일매일 조금씩 인출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선생님들께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스터디도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2차 준비 방법은 제가 합격수기 글에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은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함께 공부한 짝스터디 선생님과 2년간 그리고 특히 재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긍정이었어요. 어차피 볼 시험이고 공부가 잘 안 돼도 또 TO가 안 나도 안 볼 수는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즐기자 하는 이야기를 짝스터디 선생님과 매주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전화로 공부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니야 쌤,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무조건 합격이야. 그냥 그런 얘기를 말이 씨가 되는 것을 믿고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물론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즐기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러려면 시험에 대한 부담과 걱정도 좀 덜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늘 되새겼던 그냥 생각들이 이 시험은 100점 맞을 시험이 아니다. 틀릴 문제만 틀리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뽐내고 오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내가 어렵고 낯선 문제는 여기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다 어렵고 낯선 문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좀 점점 편안해지고, 물론 떨리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시험을 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생겨서 제가 이제 짝스터디 선생님과 시험 임박했을 때 계속 구술 스터디를 하는 그 동안에 저희도 모르게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 문제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고 웃음이 터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과 1년 전 초수 이맘때만 해도 이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안 나와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만 하던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었고, 그 덕에 조금 시험장에 가서 담대하고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은 2차 준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아이들 만날 마음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기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먼저 2차 준비를 해보니까 1차 고득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1차 성적이 커트라인보다 한 3.67점 정도 높았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점수를 들으시고 안정권이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안심이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 준비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2차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안심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차 시험 끝나고 정말 사실은 합격할 것 같지 않아서 2차 준비 스터디에 들어가긴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차를 덜컥 합격하고 나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 1차 발표 전에 왜 열심히 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주변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표는 최종 합격이지 1차 합격이 아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전혀 다른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끝나면 조금 며칠 쉬고 바로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준비를 해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1차 시험 끝나고 며칠은 조금 쉴 수 있겠지만 또 금방 다시 마음 잡으셔서 살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2차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1차 시험 끝나고 정답을 맞추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시험이 객관식도 아니고 답도 너무 많이 갈리고 서술형 문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답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시험 끝나고 답도 찾아보고 채점도 해보고 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 그것이 정말 하나도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오히려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시험 끝나고 답 맞춰보지 말고 바로 2차 시험에 집중해서 전념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들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이 될 텐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즐기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격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